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만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1급 체제 타파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들며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 교통 등 인프라 정리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기업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났다며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대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앞서 SNS로 더 직접적인 부동산 메시지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들의 갈라타기가 꿈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못 박자 이른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거라고 적었습니다.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데 대해 경고장을 날린 걸로 해석됩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가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잘못한 조치라는 2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통틀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있을 거란 평가가 47%, 없을 것 같다는 평가가 44%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 방침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아마라는 말은 없을 거라며 일관된 부동산 정책 실행 방침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해 다시 한번 다주택자를 정조준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하는 이들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주택자의 고충을 조명하는 일부 언론 등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글과 함께 신문의 사설을 공유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전에 집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단 건데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는데 대비를 안 하고 있었느냐는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의지에 서울 강남 3구에서 매물 수천 개가 쏟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도 SNS에 올렸습니다. 효과가 없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엉터리 보도가 많다며 이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강경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건 코스피 5천 공약 조기 달성 등 국정 운영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각의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서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그 잔금은 지역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 치르기 위한 여유 기간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지금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서 서울 집값 안정세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인데 문제는 지금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집을 살려면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만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를 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을 갖다가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집이 팔렸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물을 내놓고 그게 매매 계약이
떨어진 가격으로 체결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는 2017년 9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잔금하고 등기를 위한 여유 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15일에 새로 조정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나머지 지역, 서울의 나머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의 말미를 주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게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중단하겠다. 보유세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중단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얼마나 늘어난다는 겁니까? 예, SNS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양도가액이 20억 원인 주택, 15년 보유했고요. 예. 양도 차익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2.6억 원인데요. 개정을 해서 중과를 하게 되면 2주택자의 경우에는 5.9억 원으로 2.3배가 늘어나고요. 3주택 이상자에게는 6.8억 원이 돼서 2.6배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있었죠.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주택을 내놓으며 이 대통령의 정책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부모가 20여 년간 거주해온 경기도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등 주택 6채를 보유한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실거주하지 않는 일부 주택을 처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 이후 청와대 참모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신 어제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팔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와 시장을 통한 압박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은 청와대를 넘어 국회로도 향하고 있는데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5명, 국민의힘이 35명이었는데요. 부동산 투기 근절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해온 국민의힘과 정부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과연 정치권도 주택 처분 결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거듭 못 박은 가운데 진행된 국무회의. 오는 5월 9일 끝나는 유예 제도의 보완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의 습관적인 표현을 이 대통령이 지적합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면 시장에 풀리는 집은 그만큼 줄어들 테고 뒤따르는 부작용에 정부가 결국 손을 들 거란 일각의 전망에 확실히 선을 그은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은 사람과 힘 있는 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책 변경이 쉽게 이루어졌다며 이번엔 다를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중에도 다주택자들이 있다는 지적엔 팔지 않고 버티면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할 거란 방침을 밝혔습니다.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부동산을 대신할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 역시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가지수는 올리려고 하면서 주택가격은 왜 내리려고 하느냐는 일부의 물음엔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며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SNS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 또는 돈이 막이라는 날선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경한 메시지를 들고 전면에 나서는 배경엔 세제 개편이란 최후의 카드를 쓰기 전에 기대 심리를 꺾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